근래에는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본격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단초가 됐던 건 우리법연구회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셨으니까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 판사 쪽에서 우리법연구회가 5% 정도밖에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 전체 비중은. 근데 이제 그 몇 퍼센트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법원 법원 내에서 뭐 법원 행정처나 아니면 다른 형사재판이나 아니면 영장전담 이런 주요 보직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포진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 판사님들이 그 5%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5%가 대부분의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어떤 연구회가 있었든지 간에 법원에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성향과 상관없이 판결이나 결정에 재판 과정에서 그런 신념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잘못해서 그것이 드러날까 봐 조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부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로 추천되자마자 청문회 할 때 논란이 됐던 게 있었어요. 그때 모 판사가 판결이 곧 정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결국은 청문회에 참고인으로까지 불려 나와서 진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특정 연구회의 판사들이 영장을 전담하거나 형사재판을 전담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들이 계속 의심하는 결과들이 재판 결과와 절차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얼마나 죄질이 무거운지가 아니라 영장 청구되면 인권법인지 우리법인지 그거부터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지만 까마귀가 날 때마다 배가 떨어지는 거는 뭔가 있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일반적으로 정영식 재판관이 가장 보수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주심 재판관이에요. 거기에 주심 재판관이 가장 보수적이라 한 분이라니까요. 이게 일방적으로 누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느냐 이런 중체대한 사건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소위 우리법 연구회 재판관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 주도하에서 그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해서 뭐 대법관 되지 말고 저 헌법재판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근데 이제 정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전국에 아마 판사가 한 2,9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거기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그래봐야 한 100명 안팎, 그러니까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보세요. 세 분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문영배 대행,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이 우리법 연구회인데 이 퍼센테이지로는 37%거든요. 거기다가 마은혁 재판관도 성향이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 그 영장 발부한 판사 이순영 판사인가요? 그분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중요한 결정의 대목에 그분들이 등장을 하니까 국민들이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좀 과도하게 집중된 측면은 있지만은 근데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뭐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할 거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고 어차피 우리의 절차는 그거입니까? 왜 국회 목 있고 뭐 대통령 목 있고 누구 목 있고 있잖아. 그걸 지켰잖아요. 라고 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난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이게 어쨌든 그 재판관에 대한 신상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어떤 판사들이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해갖고서 어떠한 판결의 경향성을 보이는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봐야 돼요. 과거 2019년도에 권성동 의원 그 강원랜드 취업 안내한 그 사건 때문에 판결을 받았을 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권성동 의원이 그랬어요. 자기는 어느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실을 봤는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특정 연구단체에 소속되면 이럴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1심 재판장이 나중에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편견은 또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몇 년 전이죠. 한 3년 전에 민노통 위원장 영장 발부한 사람이 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습니다. 사실 사건 하나하나를 봐야 되는 거지 그분들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그런 면에서 뭔가 편견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여당에서 계속 특정 판사들의 성향들 학교 소송 여부로 어쨌든 판결의 공정성이라든가 재판의 공정성 문제 제기하는 건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판이나 사법 절차는 결과가 공정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이르는 과정도 국민들에게 공정해야만 하고 또 공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저는 그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교선, 이미선 두 분 재판관에 대해서는 성향 문제가 아니라 네. 다른 인적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분명 여러 절차에서 비난받을 만한 여러 지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헌재는 단심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다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맞겠지. 아니 뭐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아니 옳은 결론을 내주겠지라고 선의를 믿고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 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언제부터 결론만 맞으면 되지 절차는 무시돼도 되고 결론만 맞춰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치주의로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절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의 무슨 뭐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거지 어떤 절차가 잘못된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게 뭐 자기가 아는 그 재판관하고 누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그게 아니라 조성 의원님 분명히 헌법재판소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은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그리고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함께 준용한다. 이렇게 바꿨다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냥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탄핵 심판은 민사소송 절차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를 기본으로 하라는 겁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대원칙이 뭡니까? 방어권의 철저한 보장을 통해서 피고인의 방어권,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인데 그런데 지금 증거 채택하는 데 있어서 검사 작성 피신 줘서 그냥 막 증거로 채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너무 늦었습니다라고 하는 책무권 포기 상실에 관한 민사소송 절차를 갖다가 책무권 포기 상실 조항을 적용했는데 어떻게 증거 능력에 관한 이의 제기가 책무권 포기 상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 형사재판이 아니잖아요. 절차를 그냥 준용하는 것이고 같은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다음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을 갖다 준용하게 되어 있지만 이건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형사재판에서와 같은 유죄 증명과 같은 그런 명확한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엄격함들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준용은 그대로 적용하되 다만 성질에 반하는 그러니까 것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은 다른 겁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고 형사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은 일종의 행정적인 징계 절차예요. 징계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탄핵 심판은 그렇기 그래도 때문에 엄격하게 하라고 형사소송 절차 준용하라고 되어 있지 다릅니다. 않습니까?